다음 장은 코र्스 아웃라인입니다. 방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8개의 모듈로 이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र्스 전반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학생들의 이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코딩이나 리눅스 기술에 대한 어떤 속성 과정이 이제 소개되어 있고, 뒷부분 이제 3장부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1장, 2장하고 5장이 바로 이제 네트워크 펀더멘탈이라고 해서 CCNA를 공부했거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7 레이어드 개념이 있는 학생들은 사실 이 5장 정도, 1, 2장하고 5장은 금방 이제 스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나머지 이 순서로 보면 세 번째, 네 번째하고 5번째, 6번째, 7번째 과정을 잘 쿠킹을 해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과정을 운영하는 게 이제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코र्스 인트로덕션이죠. 이 과정에 대한 이제 학습 기대치를 어느 정도 이제 소개하고, 다음 모듈로 넘어가기 위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콘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랩 인바이러먼트를 소개하고, 리눅스하고,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듈에서 학생들이 실제 PC에 가상 머신을 설치하고, 그 본인들이 이제 실습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그 환경에서 리눅스와 파이썬 기술을 검토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듈인 DevNet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리모트 그 샌드박스라는 게 DevNet 개발자 사이트에 가면은 샌드박스라고 있는데, 샌드박스라든지 뭐 코드 익스체인지, 오토메이션 익스체인지, 뭐 그다음에 러닝랩 뭐 이런 것들이 매우 풍부한 리소스들이 데브넷 온라인 리소스를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탐구해보는, 아마 미리 좀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마 여기 제가 요 챕터 가서 잠깐 접속하고 이제 메뉴 이런 거 잠깐 뭐 언급은 하겠지만, 이거는 우리 그 교수님들, 선생님들 포함해서 이 데브넷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데브넷 인스트럭터가 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정보들이, 귀중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이거를 앞으로 자주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단지 우리 이 강사 과정이 매우 그 짧은 시간 내에 속성으로 진행이 되고, 또 수료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기 온라인 리소스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하다 보면은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너무 빠지게 되니까 그러시는 말고 어떠한 내용이 있다 하는 정도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듈을 살펴볼까요?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앤 디자인이죠. 매우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디자인 패턴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버전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하고, 뭐 테스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그 데이터 포맷이죠. JSON, XML, YAML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이 분야, 소프트웨어 세계의 이제 최신의 어떤 트렌드나 베스트 프랙티스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4장 이후에 코딩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여기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4장은 이제 API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 API를 사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또 제어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호 연결해서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범 사례를 이제 제공하고, 특히 이제 API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뭐 보안 요소들, 보안 사항,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장은 네트워크 펀더멘탈,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우리 CCNA 쪽, 컴퓨터 네트워크 쪽을 이미 공부한 학생들은 뭐 거의 스킵을 해도 좋을 정도의 어느 정도, 그러나 이제 이 과정 자체가 CCNA나 또 다른 네트워크 과정을 공부하고 들어야 한다라는 그거를 뭐 프리레퀴짓이라고 하죠. 뭐 솔주 과목, 뭐 솔주 과목으로 해놓진 않았기 때문에 네브넷에서도 역시 한 챕터 정도는 이 네트워크 펀더멘털스로 할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교수님들 중에서 이쪽 분야를 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 시스코 아카데미가 이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5장은 뭐 좀 가볍게 쉽게 뭐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교육을 이제 먼저 받고 오지 않았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잘 준비를 해서 강의가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6번째 모듈은 애플리케이션 이제 배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하고 이제 보안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베어메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베어메탈. 그 다음에 가상화 환경, 그 다음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다커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이제 컨테이너 배포,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얘기했던 CI/CD라는 게 이게 중간에 키워드로 나오죠. 이 어플리케이션 배포에 따른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다양한 디플로이먼트 모델들에 대한 보안 사항을 여기서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인데요. 7장은 인프라스트럭처 앤 오토메이션. 여기서 과거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매뉴얼로 하던 시스템 관리를 코드를 사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시스템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데, 실제 사용자는 자기가 어떤 타겟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를 원하는가, 원하는 이제 최종 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코드로 기술하는 것만으로 IT 인프라를 자동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안시블에 대한 내용이 나온, 안시블 키워드는 안 보이지만 안시블 같은 걸 사용해서 네트워크와 리눅스 서버에 대한 운영을 자동화하는 그런 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에. 그 다음 마지막 모듈 8인데요. 여기서 시스코 플랫폼 앤 디벨롭먼트, 다양한 이제 시스코의 실제 솔루션과 해당 이제 시스코 솔루션들의 API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사용해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자동화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이죠. 그리고 시스템을 아까 GTM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통합하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진정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완성함으로써 비즈니스 가치,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여기서 창출하는 그러한 개념을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총 8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실습 환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개의 버추얼 머신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셨거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키워드가 나와서 뭐 별 용어는 아니지만 DevNet Associate를 우리는 DEVASC 해가지고 데바스크라고 약자로 줄여서 잘 얘기를 합니다. 데바스크 그러면은 그냥 DevNet Associate가 발음하기 기니까 그냥 데바스크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원격 교육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 2개의 가상 머신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상 머신에는 그 가상 머신 내에 파이썬, 그 다음에 VS 코드,
뭐 포스트맨,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필요한 이제 파이썬 모듈 등이 다 번들로 함께 이 가상 머신 내에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실습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되지 뭐 별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뭐 따로 설치하거나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다운로드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모든 이제 실습을 이제 하는데 준비가 완벽히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가상머신이라는 거는 뭐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전 버전으로 이제 되돌아가거나 새로 다운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 그 환경 또는 교육기관의 실습실 환경에서 매우 훌륭한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디펜던트한 실습 환경이 아니라 동일하게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관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 가상머신에는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을 위해서 특별히 빌드된 패킷 트레이서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즉 이제 SDN 컨트롤러 모델을 패킷 트레이서에 함께 직접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머신 내에서 APCI라고 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라는 게 있죠. 엔터프라이즈 모듈인 APIC EM이라든지 DNA,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같은 컨트롤러를 패킷 트레이서에서 실제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엄청 훌륭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추얼 머신은 시스코 CSR 1000V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코하고 별도의 이제 컨트랙트가 있는 경우, 정식의 시스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물론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배포하고 그러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는 식으로 해서, 해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뭐 실습이라든지 시험, 이런 부분은 수료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제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대분의 과정이 이제 무엇을 다루는지, 간략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모두 매우 특별하고 귀중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중한 기회가 합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과정을 빨리 도입을 해서, 각 기관에 도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미래 기술 또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술들을 빨리 무장을 시키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기술 역량을 잘 개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도와주는 게 교육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선구자적으로 이런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왜 이런 게 한지, 시스코에서는 왜 이러한 거를 좀 적극적으로 초기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슬라이드 타이틀 제목은 제가 Definite Associate, 인스트럭터 트레이닝의 이제 목적 해가지고 잠깐 만들어 봤는데요. 왜 하느냐, 누가 하느냐, 뭘 하느냐, 이런 거죠. 이 과정을 운영하는 주요 목표는 이 기존의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교광사들이 새로운 과정을 해당 아카데미에서 제공할 준비를 가속화하는 데 있습니다. 빨리 이 과정을 배포하고 싶은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선택된 교광사들만 이 과정에 액세스할 수 있고요. 성공적으로 이 과정을 수료했을 때 강사 인증을 받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나중에 이 과정을 끝날 무렵에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 파이널 시험에서 70% 이상을 득점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리퀘어먼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든 강사 과정에서 요청하는 요구사항은 커리큘럼 콘텐츠를 이러한 강사 교육이 시작하기 전에 모두 다 읽는다. 그 콘텐츠 내에 있는 퀴즈, 액티비티, 실습 같은 것들, 주요 실습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본다. 그거예요. 오전에는 챕터에 대한 리뷰를 하고 오후에는 그 오전에 진도 나간 챕터에 대한 이제 챕터 시험을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챕터 시험은 시스템에서 몇 점 이상 받아야 된다는 리퀘어먼트, 즉 수료 조건으로 체크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강사 교육 과정이라는 게 관례적으로 챕터 시험도 보통 70점 이상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챕터 시험은 여러 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험을 횟수를 그렇게 늘려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챕터 시험을 다 70점 이상 받는다. 그 다음에 파이널 시험을 3번의 시도 이내에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첫 번째 70점이 못 받았다. 그럼 두 번째 해서 70점 넘기시면 되고, 이 과거에는 첫 번째 시도가 70, 두 번째 시도가 뭐 80, 세 번째 시도는 뭐 85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 과정은 공히 3번 시도 내에 총 70% 이상을 득점하면 수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브넷 어소시에이트 과정의 어떤 인스트럭터 되기 위한 뭐 패스인데요. 옵션 1, 옵션 2 뭐 이렇게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참가하신 분들이 따르고 있는 게 이제 옵션 1이에요. 제가 ICT, 인스트럭터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ITC에 제가 속해 있거든요. ITC 기반의 뭐 강사가 주도하는 트레이닝에 참가해서 거기서 이제 인증을 받아라. 옵션 2는 온라인 셀프 페이스 트레이닝도 있어요. 요거는 온라인으로 본인이 셀프 트레이닝을 하고 인증 시험을 봐서 데브넷 인증서를 제출해가지고 강사 자격을 받든가 아니면 트레이닝 한 다음에 옵션 2로 가면 이게 본인의 이제 강사 교수법 그 다음에 뭐 시험 이런 거를 별도로 온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다들 쉽지 않아요. 사실 옵션 2가. 옵션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정의 나머지 부분이 몇 장의 슬라이드들이 있는데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은 학생 대상의 어떤 강의와는 틀려서 세부적인 내용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드리듯이 뭐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과정 운영 방법이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요약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र्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는 이 과정의 콘텐츠는 제가 뭐 1, 2분 내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오버뷰에 뭐 이미 이 자료를 교수님들도 선생님들이 이미 다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읽거나 그럴 필요는 이제 없는 거죠. objective에 대한 내용과 lab environment에 대한 내용을 아마 조금 부지런히 보셨던 분들은 이거 다 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실습이 1.1.2 챕터 섹션에 나와 있죠. 지금 제가 혹시라도 이 페이지, 우리 온라인 커리큘럼에 있는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언급하는 적이 있는데, 요거는 모듈 1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 시스코 커리큘럼은 챕터라고 안 하고 모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듈 1에 섹션 1에 토픽 2, 뭐 이렇게 페이지가 나가요. 보통 3단계나 4단계로 하이라키가 있는데 모듈, 섹션, 토픽, 페이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커리큘럼에 찾아가실 때 뭐 1.1.2다 그러면 이렇게 인덱싱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버추얼 랩 설치하는 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 섹션에서는 리눅스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서 여기서도 1.2.2 페이지에 가면 리눅스 리뷰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리눅스 커맨드들에 대한 실습을 속성으로 진행하고요. 1.3 섹션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 파이썬의 어떤 특장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마찬가지로 실습 3.3에서 랩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거를 속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1장에 대한 내용은 거의 끝났고요.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